반값 등록금이 올해부터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전혀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다. 정부와 재단과 대학이 그들은 어느 조금도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오로지 등록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저희는 확인을 했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청년 학생들 모두 그것을 또 거기서 고기 등급 나누듯이 이게 자를 수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등골 휘는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은 누구의 이야기일까?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 중인 태영 씨. 올해 4학년이 되는 그는 개강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 받아야지. 지난 3년 동안 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메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을 보태는 건 택도 없어요, 진짜. 막 학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3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등록금을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애초에 등록금 보충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태영 씨가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은 60여만 원. 한 해 등록금 700만 원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에는 그나마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저는 한 50만 원 받았다고 제가 얘기해서 5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한두 번? 네,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 신청할 때마다 하긴 한 것 같은데 3학년부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재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태영 씨 가족은 21평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고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버지는 3년 전 명예퇴직했고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못 받을 때는 5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받을 때도 있고. 좀 그래. 많이 받을 때 한 150, 200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평균 100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6개월에 350, 400을 해놓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요. 쉽지 않아. 내 식구가 생활하기 빠듯한 살림인데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고향에 있는 땅이 문제였다. 소득 보니까? 예스. 재산 있는 거를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지? 산골짜기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가시덤불. 어쨌거나 이제 네. 이 토지 목록에는 이제 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땅에서 이렇게 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는 재산으로 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반값 등록금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아니었다.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 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또 소득 5에서 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찍혀있던 고지서가 그 이듬 학기에는 400만 원으로 완전 반뚝 잘라서 서울시 때처럼 그렇게 되는 반값 등록금을 원했는데,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소득 연계형 돼서 너희 집에 차는 있니? 집은 있니? 너희 아버지 돈 얼마 버셔? 이런 식으로 묻게 되니까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재산, 부채 등을 파악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덜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득 7분위까지 반값을,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을 지원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바뀌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이제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누가 봐도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계층에 대해 속하는 학생들은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다 이해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초수급자마저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비싸다. 대학생 300여만 명 중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이는 18% 정도다. 등록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따지보면 1년에 1,000만 원 안팎인데 1년에 480만 원 지원해주고 어떻게 전액 지원이라고 합니까? 480만 원이라는 국가 장학금 설정 목표에 100%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에 등록금이 1,000만 원인 어떤 학생이 있는데 480만 원만 장학금 주면 장학금은 솔직히 48%만 지원된 거잖아요. 성균관대 미술학과 3학년인 선예 씨는 소득 2분위로 국가 장학금 최고액인 480만 원을 받아왔다. 국가 장학금 지급률 100%에 해당하지만 한 해 9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전액 무상에 대한 기대는 좌절됐다. 처음에 이제 입학금이랑 합쳐져서 5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550 정도? 입학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대출을 했는데, 모자란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채웠다. 그렇게 3년 동안 쌓인 빚이 1,600만 원을 넘는다. 아, 답답해요. 깜깜해요. 근데 졸업하면은 상환을 더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에 월급 200 주는데도 흔치 않거든요. 그 정도는 있어야 한 상환을 제대로 하고 한 1년 정도 갚고 돈도 모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그게 더 걱정이에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 국가 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한 대학생도 절반에 이른다.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소득 분위가 높게 잡혀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짜 하수표에서 막상 부모님의 소득이 그렇게 진짜 높은 거 진짜 되게 적다면 진짜 적은 수준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내 용돈을 내가 좀 더 벌어가지고 알바해서 이렇게 충당해서 사는데, 그 막상 이제 국가장학금 이런 거 받는다고 할 때 소득 분위는 전부 다 7분위, 8분위, 9분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근로소득은 부모님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고 이제 어머니도 일을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막 150 넘는 일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건 부모님 이름으로 집은 있는 거예요. 집에 애가 셋이고 저 학교 다니고 애들도 학교에 생활비만 식비만 해도 얼만데 5명 다 식구가 먹고 살려면, 근데 그게 계속 8분위가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질과 또 소득 분이 나오는 거랑 다 미스매치 되는 느낌? 이게 잘 안 맞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10개로 설정했다. 중간 지점인 소득 5분위가 넘으면 국가 장학금 혜택은 상당히 줄어든다. 가령 2억 상당의 집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평균 소득 374만 원인 중산층의 소득 분위를 산정해 본 결과 7분위,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 서민 중산층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5분위, 6분위만 돼도 1년에 장학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뭐 10분의 1이나 10분의 2 정도의 지원만 받는, 전혀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장학금 지원 제도다. 이렇게 명명하게 맞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원 사업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저 그건 거 보고 진짜 너무 열받았던 게, 그래서 제가 등록금 확인해봤어요. 진짜 200만 원 된다 이러면서 200만 원 됐으면 진짜 한 3개월 빡세게 일해서 그것만 모으면 진짜 숨만 쉬고 살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그냥 그대로 300만 원인 거예요, 등록금 그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정말 너무, 그때도 너무 화가 나서 막 그 정부에 관련된 그런 포스터나 그런 거만 보이면 진짜 뻔뻔한 거짓말한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부는 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광고를 했을까?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건 아니었어요. 그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총액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 대비 얼마나 지원을 해줬느냐. 저희는 올해 15년 같은 경우에 7조 원을 마련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50% 경감을 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건 아니에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 원에 대비해 절반인 7조를 지원했으니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논리다. 정부가 3조 9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부담한 3조 1천억 원을 합한 7조 원.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계산법이다. 동결이나 약간 인하가 된 것도 다 전부 다 반값 등록금 수치로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통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뭐 국가장학금 투 유형 2가 있거든요. 그 불용액,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지 않는 그런 돈도 상당히 있고요. 정부는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2유형도 만들었다. 등록금 인하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장학금 확충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하는 산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규모만큼 대학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대학은 금액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재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고요. 어떤 대학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확보를 많이 못하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가는 금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대학 간에 학생 간에 그 차이 등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학교마다 학기마다 달라진다. 혜택이 미미한 것도 문제다. 수혜자 중 49.3%가 20만 원도 채 받지 못해 쥐꼬리 장학금이란 오명도 얻었다. 대학은 대학대로 볼멘소리다. 매년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엔 대학 재정상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한다. 등록금 인상이 좀 돼야 물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의 반영이라든지 그 교육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재정 규모가 좀 큰 대학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자기들이 등록금 자체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정부 지원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대학들도 있죠. 1월 22일 고려대의 2016년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월세!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며 축포를 터뜨렸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은 변한 게 없는 현실. 뒤에 계신 분들한테 티켓을 좀 높게 학교 측은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제안했고 학생 측은 평균 82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등록금 인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명 이름조차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것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고통 분담을 매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꾸려 학생 측과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는 사실 등심이 이걸 임하기 전에는 진짜 학교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재단이 뭐 대기업도 아니고 아니면 그걸 끼고 있는 수익 사업을 엄청나게 벌리는 재단도 아니라고 들어서 진짜로 돈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가에서는 막 돈도 안 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얼핏 살펴만 봐도
그러니까 정부는 대학과 재단의 거를 부담을 미루고 있고 그 미뤄진 부담을 대학과 재단은 또 학생들에게 오롯이 정부와 재단과 대학이 그들은 어느 조금도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는 분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오로지 등록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저희는 확인을 했고 오후 4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간 3번의 회의에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학교와 학생위원 각각 6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의 투표로 등록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수업료를 감안하면 최대 1.01% 인하가 가능한 액수입니다. 이에 최소 1%의 인하율을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수입으로는 이렇게 보수와 교내 장학금 실험시설비, 학생 지원비도 부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작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측에서는 부득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또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한테는 보통 분담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우리 그 반값 전에 밥값 좀 깎아달라고 그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 한 가지만 묻게요. 진짜 원가 이하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원가 이하의 등록금이라고 말고 3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됐다. 학교와 학생위원이 6대6인 동수인 만큼 외부에서 온 전문가의 한 표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학교 측 안에 설명하고 여기다 표시하고 주도운동안이 이건 아닙니다. 다음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학교 측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그는 총장이 추천한 회계사였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를 참여했어야죠. 다음부터 시간을 쓰고 잘 쓰니까 의견합니다. 자, 학교 측 의결한다고 합니다. 의결한다고 합니다. 지금 찬성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학교 위원님들은 얘기해 주시죠. 네.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7대6으로 학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들 제대로 논방이나 하시고 의결하십시오. 회의 4번. 회의 시간 몇 시간? 그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아니 회의 2월까지 하는 학교도 많아요. 이렇게 승계를 하십니까? 모르시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학생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는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니까요. 왜 울고 있겠어요 저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의 4번을 하고 5번을 하고 몇 시간을 하고 학교 측이 원래 정해져 온 대로 그대로 한다니까. 동결하는 이유가 학생들 걱정해서입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살기 힘들다는데 등록금 내기 힘들다고 우리 부모님 등골 휘는 거 보기 싫다고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고려대는 올해도 등록금 인하는 없다. 2014년부터 3년 연속이다. 우리 등록금 고지서 2016년에 작년이랑 동일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1%만이라도 인하해달라는 그 요구마저 묵살됐다. 원래부터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심위를 구성할 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추천권이 대부분 총장에게 있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모두 총장이 추천한 회계사였다. 매번 학교 측의 등록금안이 의결됐다.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등록금을 못 올리고 동결하면서 재정 압박에 힘들다는 대학들. 하지만 대학마다 쌓아둔 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반값 등록금 때문에 이제 학교 등록금이 2011년 이후에 계속 동결 상태죠. 동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한 75%의 대학이 적립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동결 상태인데도 굉장히 사실은 가용 예산이 대학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용 예산을 교육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 뒷주머니 적립금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문제고요.
2014년 기준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은 8조 855억. 일부 대학은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장학금 확대에 쓰거나 등록금 인하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불구하고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무한대로 쌓아놓으면서 심지어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때문에 대학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피해서 인상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빼놓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3년 법이 개정됐다.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를 구분한 것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 하지만 여전히 등록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화여대나 홍대 공이 이렇게 그 등록금 회계 수입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이제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구분의 취지가 등록금 수입을 이렇게 순전히 어떤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 반하여 비등록금 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각 대학의 회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등록금이 비등록금 회계로 전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 규정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학교들의 어떤 과도한 적립, 연구기금이라든가 건축기금 이런 과도한 적립인데 이 적립마저도 등록금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구분 취지인데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외로서 건축기금은 적립해도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건축기금의 한도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분에 어떤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는 한은. 어떻게 보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편법이죠. 예. 그리고 그런 편법을 가능하도록 법은 예외를 만들어 줬고요. 하지만 대학들은 현재 적립금을 쌓아둘 형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빚이 좀 많거든요. 네네네. 예, 빚이 작년 기준으로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회계에서 넘겨서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은 등록금에서는 손도 안 댔습니다. 다 기금 빼서 지었습니다. 내년에 또 뭐 그러면 기금이 고갈될 겁니다. 3년 뒤에 네. 없습니다. 이제 네.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죠. 이제 등록금을 이제 볼모로서 국가장학금 2가 결국은 이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로 이제 이걸 가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이제 오니까 기금이라도 써서 그거를 지금 메꾸고 있고 그러는 상태죠. 굉장히 아마 대학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등록금을 인상을 억제하는 이 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라는 것을 장담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문제가 많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한파가 몰아치던 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에겐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매학기 찾아오는 등록금이 더 두려운 존재다. 반값 등록금 내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철에 버젓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반값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반값 등록금이란 말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반값이란 이름에 희망을 품었었다. 부모님 등골 휘고 빚쟁이로 졸업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2016년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달라진 게 없다. 족쇄가 맞는 거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취업을 해도 그 돈을 언젠간 내야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 뭐 반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악마 같은 거죠. 악마와의 계약 같은 거 같아요, 진짜.